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KTX 세종역 신설 저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북 비대위가 활동 재개까지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작 충청북도는 대응 자제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주시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으로 오송 세종 간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균형 발전은 물론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겨냥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만 10만 건, 하지만 사기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값 폭등 지역을 겨냥해서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막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오히려 부양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입주철을 맞은 청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최근 매물이 넘쳐나며 일부 단지는 분양가 이하 매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 새 집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살던 집이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쪽 아파트가 가격이 잠깐 다운만 되고 이게 다운이 돼도 사람들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요즘 아예 없어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충북은 집값 폭등 지역과는 정반대로 끝모를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충북 주택 종합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2011년 13.6% 상승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향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는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파트만 떼어내서 보면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34개월 연속 하락 행진입니다. 청주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달 3,000세대를 돌파해 일부 인기 지역을 빼면 분양 시장도 침체 국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원화해 침체 지역은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방은 세제라든가 대출 규제, 금융에 대해 있어서 서울 수도권 투기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지방 주택시장 냉각이 정부 규제에 유탄을 맞은 측면도 있는 만큼 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KTX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 재개를 선언하는 등 저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충청북도는 지금은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서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역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서른 최고위원이 세종역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고 세종시는 후보지까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역은 이미 경제성이 낮다고 판명이 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충북에 동의 없는 역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종역 설치 여부는 우리 충청권 지도관의 합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뒤엎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충청북도는 대응 자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종시의 주장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예비 타당성 재조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 때 대응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또 강호축과 세종역의 거래설도 부인했습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도가 너무 그렇게 나서는 것은 좀 오히려 이제 조급함을 보이는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고.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도민과 달리 느긋한 충청북도. 일각에선 현 정부의 실세인 이해찬 의원과의 대결 구도를 피하려는 회피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이렇게 KTX 세종역 신설 저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해졌는데요. 청주시가 내세운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세종역 설치 주장을 잠재울 대안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KTX 세종역 추진에 맞서 내놓은 카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대전 반성역에서 세종 서창역까지 전철 노선과 천안에서 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노선을 연결해 광역 노선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추가되는 노선은 조치원역에서 오송역까지 불과 2km입니다. 그럼 충청권 광역철도가 세종역을 무력화할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세종역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송역과 세종청사 사이 기존 교통편이 갖고 있는 시간적, 비용적 불편입니다. 광역순환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오송역 자체 내에서 역내 환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도 일반 버스 요금이나 수도권 전철 요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걸로. 세종시로서는 철도 교통망을 갖출 수 있고 청주시는 공항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윈인 카드라는 겁니다. 대전서도 청주공항으로 올 수 있고 투자 대비 편익 분석으로 BC는 높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역철도망에 대해 2% 부족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내리면 바로 수평 이동해서 BRT를 탈 수 있게끔 또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게끔 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청주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세종역 저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히 청사진을 수립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한다는 전략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가입했다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하루 거래량이 10만 건에 달하는데 이 커진 시장만큼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잠시 후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온 남성 손엔 제습기가 들려 있습니다. 제습기는 25살 김모 씨가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내놓은 제품. 물건을 넘긴 김 씨는 화면 속 남성에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택배 거래보다 직거래가 믿을만 하니까 설마 그거로 갖고 사기를 치실까 생각을 했죠. 우선은 지금 조사는 1차 받았고요. 그분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중고 사이트를 활용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김 씨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7월 달엔 도내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30대 남성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80여 명에게 1,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는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값이 싸다는 달콤한 유혹에만 빠져 무턱대고 거래하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정보 공유 사이트가 있어요. 더치트라고. 그런 데서 상대방 아이디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같은 걸 한 번만 더 검색하셔가지고 사기 이력을 확인하신 다음에 경찰은 특히 명절이나 연휴를 앞두고 중고거래 사기 건수가 많아지는 만큼 직거래조차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김우준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박금순 당시 청주시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가 엿새 만에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법원은 임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영화 공작의 주인공 흑금성의 실제 인물은 청주가 고향인 박채서 씨라고 하는데요. 이 박채서 씨가 CJB에 출연해서 영화로도 담아내지 못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의 삶을 털어놨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할 싸움이 될 거야. 박 선생,
북으로 간 스파이, 암호명 흑금성. 1993년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무렵 정보사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스카우트됩니다. 영화 공작의 주인공 황정민 씨가 열연한 흑금성의 실제 인물은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를 나온 박채서 씨입니다. 박채서 씨가 CJB를 방문해 영화 공작에 대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거의 사실에 거의 근접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상황을 이렇게 이제 좀 영화적인 요소를 섞은 건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난 최초의 스파이로서 자신이 북한의 판문점 도발을 막아냈다는 박 씨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거짓이라는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일부 언론에서 뭐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 말가봐 하는데 지들은 이 공작원은 있는 사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이효리와 북한의 조명예를 등장시킨 최초의 남북 합작 CF를 제작하면서 극비리에 조명예와 남한 남성의 결혼이 성사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막판에 무산됐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제 날짜만 이제 발표 날짜만 하면 되는데 뭐 정보기관이 그 끼어들어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 신랑 될 사람하고 신랑 어머니를 불러내가지고 조명회는 기쁨주다. 이 밖에도 대선을 비롯해 천안함과 주요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 자신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주 출신 흑금성 박채서 씨의 이야기는 오늘 15일과 22일 CJB 피플앤 이슈를 통해 방송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CJB와 사단법인 진검다리, 충청타임즈가 함께하는 2018 사랑의 연탄 나누기 순회 모금 행사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힘든 경기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모금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따뜻한 마음을 담은 봉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멋진 난타 공연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들도 모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제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과 보일러,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기부 문화가 좀 더 활성화돼서 어려운 분들도 같이 힘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제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혹독한 추위가 예상되는 올겨울, 주변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과 장기 근속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이 올해 목표 인원 400명 참여를 달성했습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은 근로자가 30만 원을 적립하면 자치단체와 기업이 50만 원을 더해서 5년 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됩니다. 2018 솔라 페스티벌이 충북 혁신도시내 진천 친환경 에너지타운에서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 솔라 페스티벌은 홍보관과 기업관, 솔라 상용관 등 전시관이 운영되고 솔라 기능 경기대회와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 행사가 사흘간 이어지게 됩니다. 행사 기간 동남아 5개 나라에서 3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비즈니스 상담회도 실시됩니다. 한중 친교의 한마당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청주대학교에서 내일 개막해 사흘간 열리게 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인기 한류 가수들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와 한중 대학생 포럼, 바둑대회, 치맥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또 행사 기간 워터 슬라이드 물놀이 체험장과 한중 전통문화체험관, KT 뷰티 체험관 등이 상설 운영됩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대 SK 와이번즈의 청주 2연전이 오늘부터 청주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정규리그 3위인 한화와 2위인 SK의 승차는 1.5경기로 한화가 이번 청주 2연전을 모두 승리할 경우 SK와 순위를 맞바꿀 수 있습니다.
한화는 오늘 경기에 장민재를 시즌 첫 선발 투수로, SK는 박종훈 투수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